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 체크해 보실 텐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따르면 어제 이제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추월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 시총이 2조 달러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거의 2년여 만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와 비교를 했을 때 아마존과 알파벳은 물론 시총 3위인 엔비디아도 능가하는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상화폐 전체 시총은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11월 2조 7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후에는 FTX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가면서 2022년 11월 8,200억 달러까지 쪼그라든 바가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도 전반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서 이 5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도 있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도 비트코인 자체가 5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며 5만 5천 달러에 가까워졌다라는 소식만으로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한 바가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는 좀 약간의 탄력이 둔화되거나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티사이언티픽,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G화학이 최대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수요 예측을 실시했는데요. 총 3조 4,45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원래 계획 대비 회사채를 2배 이상 증액해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만기 회사채 상환과 미래 신성장 동력 투자의 재원으로 전액 사용할 계획인데요. 확정금리는 다음 달 5일에 최종 결정되고요. 신고 금액 기준 금리는 LG화학의 개별 민평금리 대비 0.01%포인트에서 0.01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은 우량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친환경 소재나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가치 3대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LG화학까지 주가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적 한 가지 보실 텐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매출액 44조 5,56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5,53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 줄어들었는데요. 당기 순손실도 7,474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자 비용과 조선사와 공동 개발한 KC1 소송 1심 패소 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원인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누적 미수금이 지난해 4분기 2,227억 원이 늘게 되면서 15조 7,6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천연가스 수입 대금 가운데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회계 장부상으로 봤을 때 자산으로 표기되지만 사실상은 영업 손실입니다. 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뛰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연료비 상승을 그대로 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미수금이 좀 쌓이게 되면서 부채 비율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가스공사는 무배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한국가스공사 체크해드리는데요. 어제 시간외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보시고 오늘 장 정규장에서의 약간 쇼크는 없을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7일에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완료됐을 때 이 기관 투자자나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며 주주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 폐지와 유가증권 시장의 이전 상장은 다음 달 26일 개최되는 정기 주총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덩치가 큰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조 1,30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했을 때 지금은 16위인 포스코 퓨처엠 바로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을 떠나면 1위는 에코프로가 넘겨받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3년간 LNF나 포스코 DX, SK 오션플랜트 같이 8곳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바가 있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9번째 타자가 될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전반적으로 주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 중인 SFA 보유 지분 전량 매각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장마감 어제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보유 중인 SFA 지분의 177만 7천 주, 그러니까 약 4.9%에 대한 지분을 기관 블록딜 수요 측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한 주당 매각 할인율은 종가 기준 최대 7.5에서 8.5%까지 할인된 24,420원에서 24,156원이 적용이 됐고요. 매각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삼성 디스플레이는 4.93%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는데요. SFA는 지난 1998년 삼성항공 자동화 사업부가 분사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같이 세계 사업군을 영위하는데요. 이 장비와 후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 회사에 대한 지분 삼성 디스플레이가 4.3% 정도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다 털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SFA 때문에 시간에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필름 사업에 대한 매각 대신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행컴퍼니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고부가 가치 소재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게 됩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한행컴퍼니의 포트폴리오 회사인 SK 마이크로웍스와 산업용 필름 부문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일부 사업을 각각 신설법인에 출자하기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운데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필름 사업에 대한 매각을 좀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지금 필름 사업부에서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에 177억 원의 적자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주가 코오롱 인더스트리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함께 채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